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오랜만에 방산주에서 종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회사 중에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잠깐 소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그 시세 움직임이 전과 다른 모습이 일부 확인이 돼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은 추천을 권유하는 영상은 아니고, 이 영상에서의 내용으로 투자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이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1조 2738억 원, 코스피 순위로는 199위, 외국인 보유 지분은 6.79%.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보유 비중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또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14%의 지분이니까 상당히 많은 지분이죠. 그래서 이 주요 고객은 한국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랑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제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혹은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자 모멘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이 LIG 넥스원의 주력 기술 중에 하나죠. 미사일 제품인데 청궁이라는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11월 16일 기사인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4조 1천억 상당의 청궁 수출 계약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 16일 당시에 기사 내용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이죠. 국방부 홈페이지 트위터에 청궁에 대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청궁의 수출 계약에 대해서 올해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게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LIG 넥스원 주가도 당일에 상승을 하고 한 2-3일 정도 더 오르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수출 계약이 완벽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에 완료를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올해 또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청궁 아랍에미리트 수출 소식이 급등했다라는 기사, 11월 이건 18일 기사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트위터 내용이고, 이 수출됐다는 소식이지만 정확한 계약 완료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사에는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중간 단계에서 계약이 좀 잘 안 돼서 파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최근 기사 내용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궁의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해한다, 이 외교의 결실이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기사 내용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도탄 유격 미사일 체계 청궁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소식에 대해서 참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청와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일단 계약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제 발표가 아직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계약 소식이죠. 역대 우리나라에서 이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 금액으로는 4조 1천억의 이번 계약이 제일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잘 성사가 된다면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것도 올해 나왔던 기사 내용이죠.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두고 또 그 안에서의 이런 리미티드를 정해놓은 그런 부분들의 지침인데, 그것을 폐지를 함에 따라서 국내 미사일 연구가 아주 본격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LIG 넥슨의 제일 핵심 기술이 미사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수혜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폐지에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한국의 과학, 국방, 연구 기관들이 다시 합심해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거기서 이제 한국형 ICBM의 탄생도 기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 기사에 있었어요.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사정거리 제한 때문에 멀리 미사일을 보낼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연구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좀 더 긴 사정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ICBM의 탄생도 기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 기술 같은 경우에는 1, 2년 만에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하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 10년 동안에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30년, 40년 이렇게 사용을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근데 이제 사정거리가 해제가 되면서 한국형 ICBM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안에서 LIG 넥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당시의 그 기사 내용이었고, LIG 넥슨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주말에도 있었던 기사 내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도 지난달에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런 국가 간의 분쟁 혹은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예로 북한이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무력 도발이 조용해진 상태인데 언제든지 무력 도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내년에 우리나라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어느 정도 존재감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무력 도발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내적인 국가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방산기업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사 내용을 보자면 이게 이제 주말 기사 내용인데, 러시아에서 17만 명의 병력으로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 미국의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상당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이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 국가들이 이 부분을 뭐 방관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언제든지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산주의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이 특히 이제 러시아가 무력 행위를 할 경우에 단호히 맞서겠다. 결국에는 이 국가 간의 갈등이잖아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방산주들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는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여러 전선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다, 군을 집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0여 개 대대 전술단이 이 국경 지역에 모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중국이 또 이제 대만을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침공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뉴스 내용으로 부각되고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국가 간의 갈등도 앞으로 한 번에 종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산주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LIG 넥슨의 최대 실적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5년 동안 수주 잔고가 7조 원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에 이미 무기를 생산해서 이 판매할 수량을 7조 원어치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으로만 봤을 때 올해 3분기 실적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30% 이상 증가하는 3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서 배당에 대한 기사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방산주가 아니라 가치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배당주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올해 2월달 기사 내용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50%가량 배당금을 늘렸죠. 그래서 주당 900원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주가로는 시가 배당률 3%, 지금은 이제 배당률을 좀 줄어들었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그때보다.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연속 배당을 늘린 상태고, 올해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배당을 늘릴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의 기사인데,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한다라는 증권사 컨센서스 내용이고, 일단 LIG 넥스원의 경우 4년 연속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 예상 수주액 1조 9천억, 상당히 올라간 금액이죠. 그리고 해외 사업 수주시 추정치 상향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계약건이나 혹은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2018년도부터 증가한 수주 잔고가 올해 2024년까지 실적 성장을 이끌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66.6% 증가할 것이고, 내년에는 2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이제 전체 올 한 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은 이거보다 훨씬 증가세가 컸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LIG 넥스원의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407억 원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13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가치주로서의 모멘텀도 충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의 모멘텀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 청궁 수출 계약, 4조 1천억 상당의 청궁 수출 계약이 연내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한일 미사일 지침 폐지에 따라서 한국 미사일 기술의 사정거리 제한이 풀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사일 사업을 하는 LIG 넥스원의 모멘텀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고, 세 번째로는 러시아나 중국의 이런 국제적인 갈등, 또 이제 가깝게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갈등, 무력의 충돌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방산기업들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최대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11월 16일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4조 수출 계약권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죠. 5만원에서 거의 45%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급격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인데, 이 안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이 갭 메꾸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 초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아직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방산주의 이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부각을 하고 싶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전에 2016년도가 실적이 사실상 제일 좋았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가 13만원까지 갔었어요. LIG 넥스원이. 근데 지금 실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의 실적을 넘어서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 전고점 13만원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기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주요 지지 구간이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11월에 나왔던 단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갭을 어느 정도 메꾼다면 충분히 더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억이 넘어가는 순이익이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라면은 현재 시총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 중단기로만 봐도, 중기적으로만 봐도 30% 이상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산 업체가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중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어김없이 상승해서 가는 모습이고, 그 회사가 최근에 조정을 주가 흐름상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그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흐름에 맞춰서 국내 방산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총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올해는 거의 다 지났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시총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72,000원에서 75,000원까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죽긴 했지만은 전에 주가를 들어올릴 때 수급은 이 순환매 안에서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또 한번 매수 포지션으로 정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분석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섣부르게 성장주를 너무 추천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가치주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